자, 오늘은 이 고전 역사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하는데요. 단순히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한 인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를 만들어낸 시대, 그를 가능하게 했던 그 세상은 도대체 어떤 모습이었을지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다룰 이 책은요, 그냥 단순한 역사책이 아니에요. 책 그 자체가 이미 역사의 한 부분이 된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헬레니즘 시대에 대한 이해, 그 전체적인 틀을 만든 아주 중요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드로이제는 헤겔이라는 철학자의 생각에 아주 큰 영향을 받았어요. 그게 뭐냐면 역사는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라 어떤 세계를 움직이는 위대한 사상이 있고 그 사상을 영웅들이 온몸으로 보여주면서 이끌어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드로이젠에게 알렉산더는 그냥 땅 따먹기 잘한 정복자가 아니라 시대를 바꾸는 거대한 아이디어, 그 자체였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순서로 한번 이야기를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책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역사를 만든 역사서인지부터 살펴보고 당시 그리스가 가졌던 영광스러운 모순은 뭔지, 그리고 그 모순이 어떻게 자기 파괴의 순환으로 이어졌는지 볼 겁니다. 그리고 그 해답으로 등장한 북방의 해결책과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이 남긴 영원하고도 복잡한 유산까지 쭉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역사를 만든 역사서입니다. 드로이젠이 한 일이 정말 대단한데요. 이 책이 1833년에 처음 나왔는데 그 전까지 사람들은 알렉산더 이후의 시대를 그냥 쇠퇴기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드로이젠이 아니다, 이건 쇠퇴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다 라고 선언한 거죠. 그리고 헬레니즘이라는 이름을 딱 붙여줬습니다. 그리스 문화가 어떻게 고대 세계 전역으로 퍼져나갔는지를 설명하면서 알렉산더가 단순히 한 시대를 끝낸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연 인물이라고 그 의미를 재정의한 겁니다. 정말 기념비적인 공헌이죠. 좋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당시 그리스의 상황으로 들어가 보죠.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가 가진 아주 근본적인 모순에 대해서 말입니다. 이걸 보시면 그리스의 상황이 한눈에 들어오는데요. 정말 아이러니하죠? 이 사람들은요,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신을 섬기고 올림픽이라는 거대한 축제에 다 같이 모여서 우리는 하나 헬라스인이다 라는 정체성을 공유했어요. 그런데 정치적으로는 어땠냐고요? 완전히 남남이었어요. 수많은 도시국가, 폴리스로 쪼개져서 서로 끊임없이 경쟁하고 싸우고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되는 그런 혼돈의 시대였던 거죠. 바로 이 점을 드로이젠이 정확히 짚어냅니다. 이 활기 넘치면서도 자기 도시밖에 모르는 극단적인 개별주의, 파르티쿨라리스무스라고 하는데요. 이게 바로 정당한 범그리스적 재앙이었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자부심이자 힘의 원천이었던 바로 그 독립성이 결국은 스스로를 파멸로 이끄는 독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치명적인 약점, 이 자기중심적인 성향이 100년 넘게 계속된 전쟁과 갈등 속에서 어떤 결과를 낳았을까요? 보세요. 기원전 404년에는 그 강대했던 아테네가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지면서 무너지고요. 그 뒤를 이은 스파르타도 기원전 371년에 패권을 잃습니다. 잠깐 반짝했던 테베마저도 얼마 못 가서 리더를 잃고 끝나버리죠. 심지어 기원전 387년에는 저 멀리 페르시아가 야, 니네 이렇게 싸워라 하고 평화조약을 지시하는 정말 그리스 전체가 굴욕을 당하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면 100년 동안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다가 아무도 승자가 되지 못하고 그리스 전체에 거대한 힘의 공백만 남게 된 거예요. 드로이젠은 당시에 그리스의 쇠퇴를 아주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특히 헬라스 문화의 중심이었던 아테네 시민들을 보면서 말만 많고 싸울 줄도 모르고 돈만 밝히는 속물들이 되어버렸다고 묘사하거든요. 한마디로 그리스 세계는 안에서부터 골마 터져서 완전히 지쳐버린 아주 취약한 상태였다는 거죠. 이런 절망적인 상황은 당연히 하나의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헬라스 세계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스가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힘이 없다면 도대체 누가 이 혼란을 끝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봤듯이 아테네도 스파르타도 테베도 전부 실패했잖아요. 그 해답은 정말 의외의 곳에서 나왔습니다. 그리스 세계의 중심이 아니라 변방으로 취급받던 북쪽의 마케도니아에서 말이죠. 드로이젠은 이들을 그냥 야만적인 정복자로 보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리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랫동안 잊혀져 있던
진짜 그리스 부족이 드디어 무대의 중심으로 나선 것이라고 해석한 겁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알렉산더의 아버지 필리포스 2세가 있었죠. 이 사람이 정말 대단한 전략가였어요. 먼저 수십 년 동안 그리스 폴리스들이 이간질하면서 분열시켰던 마케도니아 내부를 하나로 꽉 묶습니다. 그리고 북쪽과 서쪽의 이민족들을 다 정리해서 국경을 안정시키죠. 그 다음엔 그 유명한 마케도니아 팔랑크스, 당시 최강의 군대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원전 338년에 코린토스 동맹을 만들어서 흩어져 있던 그리스 전체를 페르시아를 치자는 하나의 공동 목표 아래 통합시켜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난 게 아니에요. 그의 아버지 필리포스가 정복을 위한 모든 기반, 국가, 군대를 아주 체계적으로 차근차근 다 닦아놓았던 거죠. 필리포스가 그 해답을 준비했다면 그 해답이 가진 어마어마한 파괴력과 창조력을 전 세계에 터뜨린 인물은 바로 그의 아들 알렉산더였습니다. 알렉산더가 남긴 유산의 스케일은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1917년에 탐험가 스벤 헤딘이 쓴 글을 보면 저 멀리 중앙아시아, 투르키스탄에 갔는데도 이스켄데르타그, 알렉산더의 산, 이스켄데르쿨, 알렉산더의 호수처럼 그의 이름이 붙은 지명이 곳곳에 있다는 거예요. 죽은 지 2000년이 지났는데도 말이죠.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결국 알렉산더의 전복은 완전히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바로 헬레니즘 시대죠. 그리스의 언어와 문화, 그리고 권력이 저 서쪽 아드리아 해부터 동쪽 인도까지 그야말로 고대 세계 전체로 퍼져나가게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드로이젠이 말하고자 했던 핵심이요. 완전히 새로운 동서양이 융합된 세계 문명이 탄생했다는 것.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과연 그게 정말로 그리스 민족에게 최선의 결과였을까요? 이 책의 1917년판 서문을 쓴 아르투어 로젠베르크라는 학자가 바로 이 날카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로젠베르크의 비판은 이겁니다. 잠재력과 현실을 비교해보죠. 알렉산더에게는 다른 선택지도 있었다는 거예요. 굳이 인도까지 가는 무리한 원정을 할 게 아니라 그리스 본토와 발칸반도, 그리고 지금의 터키 지역인 소아시아 정도에 집중해서 아주 단단하고 지속 가능한 헬라스 민족 국가를 만들 수도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현실은 어땠나요? 너무 넓은 제국에 그리스인들과 자원을 흩뿌려 놓은 바람에 정치적으로 한번 흔들리니까 그 거대한 헬레니즘 식민화의 물결이 순식간에 다 쓸려가 버렸다는 겁니다. 결국 이 질문이 남습니다. 알렉산더는 세계 제국을 건설함으로써 역설적으로 자신의 민족에 가졌던 민족적 위대함을 잃어버리도록 만든 것은 아닐까? 바로 이것이 드로이젠의 이 위대한 책이 우리에게 남긴 눈부시도록 화려하지만 동시에 아주 복잡하고 씁쓸한 유산일 겁니다. 위대한 승리였지만 어쩌면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의 시작이기도 했던 거죠.